어려워. 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는데 왜 또 그래? 아, 이게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또 하게 되면 시험 문제 자체를 언급하기 어려우니까 한번 이제 185페이지에서 한번 1번부터 보실까요? 이제 첫 번째 뭐 들었으니까 아직은 또 3월에 5월에 그리고 또 문제풀이에 계속 또 진행합니다. 자, 먼저 185페이지에서 바로 여기 이제 33회 때 약간 까탈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옳은 것은 했을 때는 조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얘 제껴놔야 됩니다. 뭐 딴 놈 그냥 틀린 거 했을 때 답을 또 쉽게 고를 수가 있으니까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먼저 딱 두 개 중에서 약간 긴가민가 한 놈들 말고 확실하게 아는 놈 나온다 그러면 맞추긴 합니다. 자, 먼저 옳은 것은 뭘까요? 1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1번에서도 아까 사방사업 있었잖아요. 사방사업을 위한 사방, 머리가 막 많이 날려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니, 안 거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거쳐야 한다가 아니라 거치지 않아 됩니다. 꼭 예상 한번 해보시고요. 뭐 산지 하면서 사방, 그리고 두 번째 보실까요? 자, 토지 일부가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지용도면 고시가 된 당의 토지의 분할을,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요. 아까 있었잖아요. 도시계획 바로 시설의 지용도면 고시 받지 않아도 그죠? 된다. 요 지문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잘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1번, 2번. 근데 3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너무 고민하지 말고 답은 또 쉽게. 그러니까 어려운 놈들은 오히려 답은 좀 쉽게 나오면서 이게 어려웠냐 하면서 약 올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중앙 딱 세트 맞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간에 뭐 틀리게 할 건 없을 거고요. 저 국장을 지방 이런 적도 있어서 아주 쉽게 풀었고, 개발행위로, 그 다음에 오염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면 중앙 맞잖아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다. 그죠? 요놈이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실까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아까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어디 있었는데 입니다. 근데 10년간 아니 원래 3년에다가 연장 2년 그죠? 그럼 얼마? 5년 10년간 또 이런 식으로 내볼 겁니다. 아니면 또 3년만 그러면 우량이냐 국가유산이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5번에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 분할 저걸 보고 있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쪼개기만 했습니다. 건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대요. 중간검사 받아 안 받아? 중공검사? 안 받아. 입니다. 쪼개기만 한 거잖아. 물건을 쌓는 거고 그 다음에 분할을 받을 필요가 없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공간정보법에서도 합병은 아예 받을 필요도 없지. 이 얘기입니다. 그냥 합치기만 하는 거니까 선만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2번 보실까요? 32회 때 나왔던 정말 쉬웠는데 그럼 이제 저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내볼 수도 있다. 자, 1번에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래요. 자, 첫 번째 녹지 맞죠? 못 크니까 크게 해줄게. 그리고 관리 그죠? 크게 해줄게. 근데 주거지역 아니요. 주상공은 이미 큰 놈인데 그럽니다. 566 받잖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거지역 요놈이 X 딱 느낌으로 아실 건데 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모르면은 어느 놈이요 도대체 에라 모르겠다. 2번 또 이럴 겁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3번은 이제 34회 작년도권에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뭐냐? 여기는 아주 쉬웠다 게임입니다. 3번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1번, 2번 아주 쉽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은 이제 맞는 집은 나왔다. 저 사방사업. 저는 계속 내네. 아주 약올리네.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한번 와보실까요? 일정 기간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저기 그러면 4번은 뭐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그럼 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라니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4번이나 5번도 연장하는 것은 2년 넘을 수 없다는 것도 맞고 답은 3번. 이게 작년도 문제였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성장 하나만 더 보실까요? 성장 관리 계획.
자, 그리고 34회 작년도 아주 어렵게 나왔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1번에 보실까요? 자, 시장 군수는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한번 되는지 한번 잘 봐봐라. 자, 공업지역 중 바꿨잖아요. 아까 주거지역만 주구장창 나오더니, 그리고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성장 못 크니까 성장관리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 아니요. 공업지역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상공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구만. 저래. 입니다. 자, 1번 이거 작년도 문제 어렵게 나왔고 입니다. 그리고 자, 2번에 보실까요? 자, 성장관리 계획구역 내에서 생산 녹지 아까 봤지? 30% 10% 더 준다고 했죠. 입니다. 지금 또 여기다가 이제 150 해갖고 이제 막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성장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폐율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맞다. 그래서 여기는 맞잖아요. 50 옆에 30 있었잖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이제 요건 진짜 요놈도 그냥 125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봐봐봐. 성장관리구역 내 보전 길이길이 지켜야 된다는 보전, 애국가 보전관리지역에서 125? 아니 누구만 그죠? 계획관리. 요런 거 진짜로 아주 잘 내놔갖고 출전들은 얼마나 재밌었을까. 아마 여기다가 찍었을걸. 계획입니다. 자, 125는 봤는데 그게 보전이냐? 계획이지. 계획. 도시적으로 갈놈. 이거 잘 봐야 되겠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실까요? 시장 군수는 성장관리 계획을 지정했을 때는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셔야 할 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아니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요. 여기입니다. 요거는 사적인 개발하고 관련되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는 번지수가 전혀 안 맞습니다. 너무 이상한 소리 했고 입니다. 그리고 열람이 7일이냐? 14일. 요게 작년도 문제 아주 꼼꼼하게 내면서 상당히 잘 냈다고 출전들은 칭찬받았어요. 아주 보너스 받았어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를 한번 와보실까. 이제 오늘 마지막 진짜 요놈 국토법 12개 나오는 아주 가장 마지막 175. 그 다음 이제 기반시설 부담 구역하고 이제 그 다음 개발밀도 관리 구역. 그래서 그냥 요 7절에 이제 아래에 뭐 의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봐줘도 되는데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개발밀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나올 건데 잘 봐줘야 되고요. 개발밀도를 관리하겠대. 그리고 이 용어 갖고도 저 3번에 있는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저 앞에서도 용어를 봤는데 두 놈은 무슨 지역인지 느낌을 좀 잘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법은 그냥 막 내용까지 막 꼼꼼하게 꼭 그러지 마세요. 어려운 거는 이제 물론 몇 개 있지만은 아예 심하게 내지는 않고 쉽게 주고, 그리고 정답은 좀 쉽더라. 정답은.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넘어가고 얘는 맞아. 그러면 거기다가 콕 하면 맞습니다. 먼저 개발 밀도를 말 그대로 관리하겠대. 관리. 아무도 뭐 꼼짝 못하게 관리하겠대. 관리. 개발 밀도 관리. 그러면 개발로 인해서 할 수 있어 없어? 그입니다. 기반시설이 풍부해요? 부족해요? 관리 밀도가 너무 빽빽해갖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완전 그냥 다 차버렸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곤란입니다. 부족하면서 그냥 곤란해. 그러면 부족한데 할 수도 없어.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제 못 들어가. 해갖고 그냥 제동을 그냥 다 겁니다. 야, 그런 대상으로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또 완화 이럽니다. 뭐라고요? 강화.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서 그냥 훅 들어올 건데 모르고 싹 넘어갑니다. 강화. 여기다 무슨 완화. 그입니다. 밀도 관리라니까 밀도 관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에 보실까요? 지정 대상도 한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또 6사람 나왔다. 6사람 나오니까 아주 그냥 첫 번째 줄 중간 넘어도 가네. 시험장에서 이 6사람 다 나올 건데 싹 넘어가야지.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막 밑줄 긋고 거기다 별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군수는
주, 상, 공에서 주거적, 상업적. 그럼 딴 놈들은 부족해? 아니.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미 주택, 이미 상가, 이미 공장 빡빡하게 들어서갖고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요 소리입니다. 딴적 아니야. 게임입니다. 노, 관, 농자 아니야. 게임입니다. 아래 나와.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는 아예 못할 정도로 곤란하고 그럴 때 자, 이런 지역을 딱 써놓고요. 여기다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이렇게 싹 바꾼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못된 것들입니다. 이거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아주 바꿔치기 갖고 뒤통수를 빵 치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기입니다. 어째 답이 없다. 그러면 말장난하고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슨 곤란, 그리고 강화, 그러면 밀도 얘기 나와야 돼. 밀도,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이번에 이제 지정 기준 그럼 누구라고요? 국토, 교통부, 장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되니까 장관이 등장해야지. 여기다가 시장님, 군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지사, 아니요. 그죠? 경상북도 도지사가 서울시장한테 뭐라 하겠냐고. 그죠? 니 지역이나 잘해라.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지역, 그 다음에 요런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고려해라. 빡빡한 지역들, 빡빡한 지역들. 자, 그럼 이제, 자, 일본에서 이제 도로 수도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동그라미 일본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그러면 차량통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그쪽입니다. 그냥 아주 그냥 차는 많고,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해갖고, 차가 그냥 빠져나가지를 못하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 1번은 그냥 편하고요. 2번부터는 이제 숫자가 나와. 저걸 30으로 10으로 바꿀지 몰라. 입니다. 자, 그런 것들만 정리를 잘 해놓으면은 내가 금방 풀 거야. 입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도로율, 용도 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뭐 한다고요? 미달. 도로가 너무 부족해. 미달 20%. 그 퍼센트만 한번 동그라미를 잘 해놓고요. 그 다음에 향후 1년이 아니라 또 2년이네. 그 다음에 수도,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용량을 뭐 해버렸다고요? 초과. 용량 초과. 2년. 1년 말고, 그 다음에 4번도 2년. 그리고 하수도 시설. 거기가 또 시설 용량을 뭐 한다고요? 초과. 하수도 버리는 거입니다. 수도는 우리가 먹는 거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서는 또 여기도 2년. 학교 수용 능력. 얼마? 20% 이상 초과. 학교가 또 많이 들어오니까 애들도 많고 주변에 또 건물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게임다. 애들 또 출퇴근 시킨다고 엄마들은 난리가 없고 게임다. 그다음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다음 여기는 그냥 뭐 쭉 봐서 아주 뭐 경계선은 뭐 분명 뭐 내지도 않을 정도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최대 한도에 얼마라고요? 50%. 진짜 반으로 진짜 훅 쳐버리네. 그럼 준주거죠. 500. 그러면 500% 땅 면적이 5배나 되는데 얼마로요? 250으로 훅 쳐버립니다. 3종 300인데 150으로 훅 쳐버립니다. 이 정도로 반동강을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부족 정도로 감안해서 결정할 것. 최대는 50%훅 깎아버립니다. 4번에서는 용적률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건 간단하고요. 하여튼 숫자 나온 놈들 잘 눈여겨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절차를 잘 봐야 되는데 의견 청취 있을까 없을까? 뭘 안 해요. 못하게 막을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의견 청취 없다. 의견 청취 없다. 우리한테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의견을 듣냐고. 심의면 되지. 그 얘기입니다. 의견 청취 있다 없다 갖고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취임이 딸랑 정말 심의 하나 입니다. 그 심의 옆에다가 1 써놓고 주민의 의견 청취 없다. 자, 그것만 잘 좀 써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냥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냥 뭐 명칭, 사업의 범위, 그리고 용적률 아까 강화, 건필 용적률 강화, 완화 말고 입니다. 강화의 범위, 안내. 근데 요거 심의 그냥 그거 하나만 거쳐. 그리고 봐라. 고시, 당연히 고시하겠죠. 자, 그럼 이제 6사람 또 나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공보에다가 고시, 보여는 줘야죠, 보여는.
고시 안 한다 그러면 X입니다. 고시는 해요. 그리고 아까도 봤었던 4번 여기는 용적률 검표를 강화하는데 아까 가로 근데 숫자는 검표는 따로 얘기가 없고요. 뭐라고요? 용적률만 얼마 안에서 50% 위로 올리는 거. 위로 진짜 많이 올려갖고 건물이 높아지면 거기에 사람이 많이 들었잖아. 자, 이러니까 그거를 강화해서 그리고 용적률은 숫자를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반토막을 내버릴 거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리고 우리 개인들에게 하라고 하면은 안 해. 한다고 해놓고 토끼야. 자, 이러니까 돈을 받아서 시장님 등이 할 거야. 돈 내. 정말 우리한테 돈 내라고 부담을 가합니다. 자, 무슨 건축행위 같은 거 아까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돈 내라. 그게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그럼 이제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두 개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아닌 지역. 그래서 여기는 외에다가 꼭 크게 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자, 진짜 심하면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그럽니다. 그 외를 딱 빼버리고 그럽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여기 개발이 된다니까 도로 넓어 건물 막 뚫어도 돼. 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7개 기반시설 나오는데요. 여기에 또 해당되는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을 받아서 딱 7개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녹지도 그 아래 이제 나올 건데 대통령이 정하는 바로 이제 설치가 이제 필요한 지역인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용지를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돈 내라 그 소리 합니다.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다. 근데 기반시설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박스 7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가로는 별로 이제 1번은 신경 쓸 건 아니고요. 4번의 가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도로 그리고 공원 그리고 녹지 도공로 요 세 개는 진짜 꼭 필요하죠. 그 아래도 또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교 근데 학교인데 대학 초중고까지는 됩니다. 근데 대학은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입니다. 대학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대학이 그냥 저기 서울 관악구에 살면은 거기 그냥 서울대 가냐? 아니 초중고나 그러지. 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의미가 없다. 입니다. 뭐 안동대학교 딴 데서도 돼. 자, 의미가 없으니까 대학은 빼라. 근데 초중고는 학군 때문에 또 지역 때문에 필요하다. 입니다. 학교 있어야 돼. 근데 대학은 빼. 그리고 이제 수도 정말 수도 필요하잖아요. 필수적으로 또 버리는 하수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7번째 폐기물 환경기초 폐기물 처리 시설 그리고 재활용 시설 딱 7번째가 딱 애매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금방 느낌이 오잖아요. 됩니다. 그러면은 1번 2번 3번 도공록 도시가 좀 애매하긴 한데 도공록은 금방 보일 거고요.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배가 고파갖고 물을 먹었어요. 수도 물을 먹었는데 물맛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하수도에다 뭐 한다고? 하수도에다가 폐하고 버렸다. 그냥 웃기지도 않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공록이 어디 갔다고요? 학교. 배가 고파갖고 뭐 먹었다고요?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느낌 이상하니까 소독내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수도에다가 폐하고 버렸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7개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그것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어디 이상한 놈들 넣어갖고 막 그럴 겁니다. 어디 철도 있냐? 막 그럽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의무적으로 지정할 때 지역 보실까요? 여기도 막 풀어지는 지역들입니다. 먼저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다 이제 박스 있는 놈들 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X당입니다. 먼저 여기 이제 1번에 보시는 것은 법률의 재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강화가 아니라 완화되고 그리고 해제가 되는 지역 기반시설은 설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화나 해제 강화 아니야 게임이다. 지정 아니야 풀어줘야 돼 게임이다. 2번도 마찬가지야. 완화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게임이다. 완화 쪽으로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이 뭐하는 쪽? 완화 일단 완화 거기다 밑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는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자, 2번 요거 이제 퍼센트 한번 잘 볼까요? 개발행위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근데 전년도가 아니라 또 하필이면 전전이네 그입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만 아니야 그입니다. 올해 24년, 그럼 23년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22년까지 얘기하는 거야. 전전년도. 자, 그 전년도 이런 적은 없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수가 얼마라고요? 전전 둘이더니 20%네 이상 증가한 지역. 그러면 개발행위 그 뭘 막 지으려고 할 건데 그 건수가 20% 이상, 20% 들어간다 이상 증가는 지역. 자, 그런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고요. 반드시 돈 받아라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인구 증가율. 여기도 이제 얼마라고요? 20%. 자, 인구 증가율 그리고 개발행위 건수 이런 것들 꼭 밑줄 한번 내놓고요. 자, 둘 다 20% 이상이니까 20%도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임의적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하면, 자, 두 번째 줄에 딱 중간 정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정 기준에서 이제 또 기준 그럼 누구 나온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안 틀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정도 편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딴 사람 나오면 안 돼.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면 안 돼. 기준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사람이 정해줘야지. 막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리고 누가 지방에서 누가 기준을 정해. 자기 지방도 아닌데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면적이 좀 큰 놈들은 고려해라. 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반시설, 그 다음 배치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최소는 10만. 아까 축구장 하나가 만. 그러면 10개 정도네. 자, 이상으로 규모가 좀 되도록 하고, 너무 적게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 개면은 묶어서 안 될까요? 가능하겠죠. 자꾸 안 된다. 그러면 X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규모 개발행위로 연접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묶어서. 자, 두 번째 앞쪽에 그냥 묶어서만 박스 해놓으시고요. 안 된다 그러면 X입니다. 그리고 경계선은 아까도 봤던 것처럼 뭐 정말 분명하게 경계선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당연한 소리고, 입니다. 그래서 1번, 2번만. 그리고 옆에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가로에 잘 써놨는데 아까는 없었네. 근데 여기는 돈 받았죠. 돈 받았으면 이것들이 제대로 하나, 정말 주민들이 의심도 합니다. 의심, 의견, 정치, 심의. 정말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것들이 잘 하나. 그 다음에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아까 없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있다. 근데 여기는 있다.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거 꼭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심의, 그리고 또 보여줘, 고시, 이런 것들은 똑같고,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여기도 기간이 나와. 자, 이것들이 또 아무 소리가 없네. 아까 지구 3년 헷갈리고, 주민 위반 5년이고, 근데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우리한테 부담 주는 그 부담에는 얼마 동안 또 수립이 안 되면 여기도 없어지냐? 1년. 여기 또 1년입니다. 이제 환장하겠죠. 아까 도시구, 배, 시설 부지 20년, 그리고 지구 거기는 3년, 주민님은 5번 위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또 얼마? 1년. 이러니까 출전들은 신났다 교셔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 해놓고 1년이 되는 날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럼 여기도 다음날 아니면 그날까지 다음날 해야죠. 그러니까 딱 1년 그러면 그날까지는 그대로 유효하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없던 걸로, 이제 아무 짓도 안 한 걸로 된다는 겁니다. 1년이 되는 다음에도 꼭 동그라미 치지 1년 동그라미, 그리고 다음에도 동그라미 한번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 간단히 보시고요. 그럼 이제 자, 설치 비용. 자, 비용 분해 가로 1번은 쭉 봐줘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번에서 여기 면적도 잘 봐야 된다. 얼마를,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를 넘었을 때 바로 돈을 내라 하나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이제 늘어난 부분들입니다. 자, 부가 대상 건축행위, 단독 숙박 등, 그리고 아래 이제 자, 두 번째 줄에 딱 가로 앞에서 중요한 숫자 얼마라고요? 200. 근데 조심할 게 200을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이 늘어났는데 딱 200이죠. 딱 200.
그러면 돈 내라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초과라는 겁니다. 초과. 자, 200제곱미터하고 초과에다가 나란히 한번 박스 좀 잘 해놓고요. 그래서 여기는 초과는 신축, 그리고 증축, 요것만, 신축, 중축만, 그러니까 그러면 개축, 재축,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 그리고 늘리는 것도 들어가, 그러니까 신축하고 증축, 이런 쪽에서는 돈 내라.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다시 나오지만요, 기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초과, 자, 증축 봐라, 그러니까. 자, 원래 3층이었는데 여기 우리 건물도 원래는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의했을 때는 이러지 않는데 위에다가 더 올린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연면적을 얼마, 기존의 면적을 초과했을 때 200을 초과했을 때 200까지는 괜찮아. 자, 그럼 돈 안 내려고 딱 200에 맞추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식. 그냥 이제 가로 세 번째 그냥 뭐 산정, 뭐 기준, 이런 것들은 간단히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다음 표준 시설 비용, 용지 비용, 이런 것들은 쭉 한번 봐줘도 되고요. 근데 좀 심했을 때는 저기 기반시설 유발 개수, 이런 것도 가끔씩 물어보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봐줘야 되는데 1.4, 0.7 이런 놈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놈들은 개수가 좀 높고, 그리고 좀 안전해 보이는 놈들은 뭐 0.7 정도로 해갖고 좀 낮고, 그래서 이제 좀 봐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아예 좀 어려울 건데, 자, 1.4가 좀 많은데, 자, 보시면 5번에서 문화, 집회, 시설 1.4, 그 옆에 종교시설 1.4입니다. 좀 안 되면 그냥 앞글자로 따라갖고 나중에 보실 겁니다. 자, 운수시설 1.4, 그리고 이제 16번째 위락은 2.1이죠. 아주 높죠. 공장도 0.3부터 2.1까지 가져오. 이것만 공장은 그입니다. 그리고 22번 그 아래 내려오면 자원 순환 관련 시설 1.4. 그래서 1.4인 놈들 쫙 한번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27번에 관광유계시설 좀 높네. 그러니까 1.9로 입니다. 요 정도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4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그럼 이제 얼마를 부담해야 되나? 또 퍼센트 또 나왔죠. 얼마야? 100분의 20. 그래서 이제 4번에서 그리고 100분의 20, 100분의 20, 20%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 범위안에서 부담료를 가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가 있다. 입니다. 그 정도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181페이지에서 이제 여기는 자, 기반시설 부담 계획의 수립 내용. 뭐 1번, 2번 아주 간단해 보니까 쭉 한번 봐줘도 되고 4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아까 봤었던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심의도 거치고 고시하고, 그래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심의도 동그라미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보여줘라, 고시해라. 자, 숨기면 어떡해. 알려줘, 고시. 어디 고시 붙었대.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째가 이제 납부 의무자. 이제 그 박스 보는 것처럼 건축물을 뭐 위탁,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봐줘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서 이제 요거 이제 잘 봐줘야 할 게 언제 부과, 그리고 언제 내, 요쪽은 자주 물어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자, 부과 시기가 나오는데 쭉 내려오시면요. 먼저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 2개월 이내입니다. 또 요런 2개월은 잘 봐주셔야 됩니다. 3개월, 6개월 많이 받는데 여기는 2개월이다. 그 다음에 비용을 부과해야 되고, 여기서 한번 끊어놓고요. 그 다음 이제 부과를 하려고 하면은 또 이제 그 부과 기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또 알려줘야 된대. 통보. 하여튼 2개월하고 그 다음에 30일 한번 잘 한번 끊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뒤에서 이제 여기도 이제 불만 있으면 따져라. 자, 이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불만 있죠. 자, 그랬을 때는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지된 날로부터 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자, 두 번째 줄에 그냥 15일 정도만, 많이는 안 넣어봤지만 그래도 조식.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결과를 청구인한테 또 뭐 15일 이내에 알려줘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입니다. 자, 15일 한번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3번, 4번은 너무 당연해서 이 정도는 뭐
누락 빠진 게 있다, 오류가 있다, 당연히 정정해야지.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언제 낼 건데, 이제 여기도 많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납부시기는 아까 부과했을 때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건축허가 때 아니요, 2개월 이내 그때 내라는 게 아니라 건물 다 짓고 그때 냅니다. 건물 다 짓고가 언제래요? 사용 승인. 사용 승인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위에다가 건축허가 X입니다. 그때 바로 내라는 게 아니랍니다. 건물 다 짓고 아직 기간이 있어.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만 내면 되고, 그리고 낼 때는 카드 되나 안 되나 입니다. 아니면 돈 없어, 그리고 카드도 없어, 그럼 물건은 안 되겠니? 입니다. 물건도 됩니다. 자, 현금 한번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카드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카드. 그리고 물납. 자,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가능해요. 물납에다가 꼭 가로에 있는데 동그라미 좀 잘 한번 해놓고 물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물건으로 내고 싶어 그러면 또 거기도 절차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심하게 안 내봤지만은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물납으로 하고 싶으면 그때는 먼저 얘기해라 그입니다. 자, 신청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또 6사람한테 내야 되고 그입니다. 아래 이제 서면으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열흘 이내에 바로 수납 여부를 알려줘라. 꼭 받아주는 건 아니야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물납금액 그 정도 이제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강제 징수 그리고 환급. 자, 정말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X고입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징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가 있으면은 돌려주면 되고,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연기도 가능하대요. 연기. 자, 먼저 1년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를 연기. 그리고 자, 2년 연기하고 또 분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2년 안에서는 뭐요? 분할. 쪼개주는 거. 분할. 나누면은 둘이 좀 생각난다. 입니다. 연기는 1년이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1년 범위 안에서 연기. 이것도 실무하면서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 그거 끊어놓고 2년 범위 안에서 분할. 쪼갠다고 하면 딱 둘이 생각나잖아요. 2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절차 15일 또 15일, 그리고 독촉할 때 독촉장 열흘 이내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좋으신. 그 다음에 뭐 사용관리, 조례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요. 잘 쓰겠지.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사용 뭐 이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봐줘도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 개발밀도 관리 구역.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잘 나오니까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87페이지에서 작년도에 보통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 놈이 잘 나오는데, 작년도에는 또 예상 뭐로 그냥 딴 놈이 훅 나왔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나왔어. 근데 이제 올해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올 확률이 그냥 99% 봐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얘는 아무 짓도 안 하니까 별로 중요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1번에서는 그냥 기초조사 하려면은 출입을 할 수는 있고, 자, 그건 뭐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3번 또 중요한 숫자 나오죠. 이걸 또 틀렸다. 요 건폐율 용적률 아까 완화시킬 수 있냐? 강화. 근데 용적률의 최대한도 50%. 맞죠? 강화. 맞죠? 개발밀도 관리고요. 맞아. 세 번째 안 틀렸다는 겁니다. 저런 숫자를 자꾸 속이는데 안 틀렸어. 입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지방 맞네. 그리고 이제 5번을 잘 보라는 겁니다. 5번.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5번을 조금 모르면은 어째도 답이 없대. 1번부터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몇 분 더 걸리고 결국에 틀리고. 5번에 볼까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리고 그에 필요한 용지를 지금 뭐 보고 있냐? 개발밀도 관리구역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중복이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부족해갖고 그게 아니라 아예 기반시설 설치할 수가 아예 곤란해서 아예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겠냐고. 그냥 밀도 관리니까 아무 짓도 못하게 할 거야. 용적률도 반토막으로 내버릴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예 저렇게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네 번째, 한번 이제 요 프린트물 한번 간단하게, 요걸 한번 얼마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에서, 이제 요 1번 같은 경우 한번 진짜 잘 한번 봐줘야 됩니다. 요거 진짜 거의 대부분 다, 1번의 주택법 한번 봐줄까요? 자, 주택법에 따라서 대지, 조성, 사업, 지구 하자. 전부 절대 안 돼. 자, 그러면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입니다. 전부에 대하여.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이게 맞았다 이랬을 겁니다. 맞았다 틀렸다. 자, 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있다. 아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6군데 거기 전부라고 했지. 대지 조성? 아니. 정비구역? 아니. 택지개발지구? 아니라니까. 거기 전부는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서울시, 안동시 전부 이런 적이 없잖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전부가 안 된다, 전부가 없다, 안 된다 이러니까 의심도 하고 얘 맞아 했었다는 겁니다. 맞기는 뭐 맞아? 뒤통수 맞았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도시정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자, 해당 지역에 요거 이제 24회 때 나왔던 거다. 건폐율? 그럼 용적률 한 300되나? 자, 건폐율의 200% 이내에서 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실무가서 그런 소리 할래? 건폐율 얼마? 150, 그죠? 150. 싹 바꿨잖아요. 건폐율은 150이고, 용적률이 200이잖아. 뭔 소리야,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한번 알아보실까요? 요건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허가를 필요로 할까요? 개발행위 허가. 그입니다. 허가를 필요로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먼저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입니다. 왜냐면은 그 사업으로 그럼 계획으로, 도시공 관리 계획으로 건물을 짓는 거니까 또 여기도 건물 짓는다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 그러면 뭔 소리요? 그입니다. 그죠? 아니에요. 여기는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그거는 계획으로 하는 거니까 허가 받을 필요 자체가 없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34회 때 나왔었던 농림지역이랑 물건을 1개월 이상 쌓는 행위는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다. 맞지? 입니다. 농림지역의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고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실까요? 개발행위로 주변에 국가유산, 이거 한번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아까 국가유산, 우량농지, 국가유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아까 5년이 넘으면 따로 있었을 걸, 새놈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아니, 몇 년까지? 3년이죠. 3년. 여기는 아니지. 아랫놈 뭐 행위제한 같은 게 이제 뭐 변경되고,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고, 그리고 지구단위,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 기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년까지인데 우량농지하고 여기 국가유산은 이렇게 냈었다. 그리고 6번째 분할 토지, 예전에도 냈었다.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마치면 분할, 지금 뭔 짓 했냐고. 건물 지었니? 쪼개기만 했는데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냥 진짜 선만 쪼개기만 했는데. 그리고 밖에서 봐봐. 저걸 쪼갰는지 안 쪼갰는지 지적도를 떼봐야 알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째 정말 많이 나왔네요. 바로 주거지역은, 자,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리고 주거지역은, 그리고 성장관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다. 이제 상업적 하나만 딱 안 나왔지. 그입니다. 상업적, 주상공, 아까 공업적 하나 나왔지. 그입니다. 그리고 8번째 보실까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에, 그 다음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자, 이게 맞았다고 또 이제 싹 넘어갔다. 그러니까 부족. 부족 곤란. 근데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래요. 지금 맞아 안 맞아? 틀려. 밀도,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자, 진짜 너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갖고 우리버거 덧내래. 부담을 주는 부담구역인데 뭔 소리 안 돼.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하셔야 됩니다. 9번째 대학은 바로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그러니까 도공농이가 그겁니다. 자, 설치할 필요한 기반시설에 나간다. 대학 딱 가로 있는 놈 걔 제외. 그죠? 제외. 여기는 안 들어가. 자, 그럼 이제 막 다른 놈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조심하자. 기하셔야 됩니다. 폐차장 이런 것들 아니면 도축장 이런 것들 아니었어. 그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정말 이제 저거 계속 냈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우리 마지막에 봤었던 기반시설 여기다 3년 그럼 맞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왜 또 욕하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2년이 되는 다음날은 맞아. 구역의 지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얼마라고? 그럼 3년일까요? 아니면 20년일까요? 아닌데 다 몇 년? 그죠? 1년. 이런 식으로 저걸 저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진짜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아주 환장하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만 한번 이제 우리 도시개발법 정말 이제 한 10분 정도만 더 해볼 건데 한번 190페이지에서 도시개발법 이제 신도시로 왔습니다. 신도시. 자, 우리 주변에도 우리 이제 인구가 조금 적다 보니까 우리도 신도시 많이 만들긴 좀 어려울 건데 그래서 어디서 이제 공장 같은 걸 많이 유치하고 그러면 우리도 신도시가 이렇게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도시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목적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 개발에 필요한 신도시다. 입니다. 도모하고 그 다음에 환경의 조성이나 공공복리 증진을 이바지할 것을 목적. 이런 목적은 시험 문제 낼 정도는 아니고 영어도 개발 구역, 그 다음에 개발 사업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3절에서 개발 계획의 의의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두 번째 개발 계획의 내용, 여기 내용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 박수는 많이 냈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 이제 내용을 이제 포함을 해야 되는데 아래 내용 계획이다. 근데 조금 조심하실 게 여기 14번째부터 여기 14번째부터 꼭 조심하셔야 된다. 14번째부터 17번째 해당되는 사항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후에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이제 주상공 이렇게 이제 주상공하고 이렇게 이제 어디 녹지 그리고 이제 관리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농림지역 그리고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이런 식으로 쭉 했었을 때 나눴을 때 먼저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먼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역을 정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데 여기 이제 원칙인데 원칙 말고 예외적으로는 요걸 먼저 구역을 먼저 정해놓고 왜냐면은 구역을 안 정해놓으면 이제 투기한다고 난리가 없어.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갑자기 신도시 등장하는데 그럼 난리가 나겠죠. 신도시. 그럼 땅값이 엄청나게 올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막 땅을 살라고 난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LH 비리 같은 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기 3기 신도시 수도권, 자, 거기에다가 이제 뭐 하남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이제 교산이라든지 하남 교산이나 그 다음에 고향의 창릉, 막 이런 지역들, 그리고 남양주 왕수, 그런 지역 엄청난 이제 막 건물이 막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알박기 한다고 거기다 막 사놨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 막 사놓고 자기 이름을 안 사고 막 쳐가, 그리고 막 여러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막 다 여기 빌려갖고 막 샀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비리가 엄청나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이렇게 구역을 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계획을 먼저 꼼짝 못하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그리고 이게 예외인데 계획을 수립할까요? 어느 지역일까요? 그입니다. 그러면 싼 땅일까요? 아니면 비싼 땅일까요? 구역부터 먼저 정해놓고 꼼짝을 못하게 해야 그래야
투기할 니놈도 이제 안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일까요? 구역을 먼저 정하는 거. 꼼짝마. 이미 땅값이 오른지요? 아니, 여기 비싸. 근데 무슨 지역? 녹지, 관리, 그리고 농림, 자연환경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는 먼저 꼼짝 못하게 구역부터 먼저 정해야 되겠죠. 구역부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획 수립을 해서 나중에 꼼짝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습적으로 구역을 먼저 정한다. 그런 지역은 싼 땅, 완전 싼 땅, 정말 농지이면 이런 쪽이 바로 구역을 먼저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외를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낸다는 겁니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또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그냥 편하게 한번 봐주면 되고요. 자, 뭐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이런 거 안 낼 정도고요. 그리고 하는 목적, 시행기간 몇 년 동안 할 건데 우리 뭐 표지판에 보면 다 그런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3번 괜히 읽어봐야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시행은 누가 할 거야? 방식, 이제 환지, 수용, 혼합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인구 수용 뻔한 소리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8번째는 이제 원형지는 온 상태로 그대로 좀 두면서 기반 시설만 조금 해주고 나중에 분양을 하는 걸 원형지.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끝나면 이제 기성토지라고 조금 다릅니다. 원형지로 공급할 대상, 그리고 개발 방향, 원형지 이게 이제 조금 서니까 조금 봐주시면 됩니다. 교통, 환경 당연하고요. 보건, 그리고 도로, 기반 시설 없으면 안 되지 이게 다. 그리고 재원 조달,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딱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근데 14번째부터는 구역부터 정해놓고 나중에 하자. 바로 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도시 개발구역 밖에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 아까 위에는 기반시설도 12번에 있었다. 여기는 바뀌다. 그리고 그 시설에 설치에 필요한 그냥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 바뀌고 이러면은 당장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역부터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비용, 비용 정도에다가 밑줄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비용 같은 것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을 거니까 당장은 못해.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15번째, 그 다음 이제 수용 그리고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그리고 계속 막 시어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쭉 한번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 끝에 세부 목록, 시어입니다. 아마 시어자 세부 목록 쪽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그리고 수용, 시어자, 그리고 16번째 임대주택 건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입자, 이렇게 세입자의 또 시어, 주거 생활의 안정대자, 아까 비용, 시어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 순환개발 등입니다. 자, 순환개발 한꺼번에 못하니까 여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또 하고, 그래서 순환개발 등 단계적인 사업 추진이 지금 아예 바로 하기는 어렵겠잖아요. 이렇게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들은 뭐라고요? 자, 비용 정말 시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나중에 됩니다.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때 포함시킬 수도 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편하게 봐도 되고 공모에서도 할 수 있다, 또 공모는 안 된다 이러기도 하니까 저 끝에 있다만 아니면 옆에다 그냥 오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한 번 이상 공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응모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한 3개월 정도 되겠네 이상으로 하고, 딱 3개월은 아닙니다. 들쑥날쑥 하니까 정확하게 하루하루 날짜를 셀 거야. 90일. 그리고 변경은 또 당연히 가능할 거니까 변경 못한다 그러면 X 가능해요. 뭐 변경됐을 때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몇 개만 또 볼까요? 원칙은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후에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런 소리가 바로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려면 뭐라고? 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러니까 계획부터 수립하고 나서 뭐 해야 된다? 그 후에 구역 지정. 근데 그러면 이미 늦어버리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싼 땅들 아주 난리 브루스를 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외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제 여기 나옵니다. 공모를 한다든지, 공모는 아직은 결정 안 날 거니까 후에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도 되겠지.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그다음에 자, 그 뒤에 이제 구역 지정 후의 계획.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그때 구역 거기 좀 밑줄이나 박스 좀 해놓고 숫자 2를 좀 써놓고 그다음에 2번에 계획, 개발 계획 숫자 2. 그 구역부터 정하고 계획을 수립. 여기 자주 낸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막 바꿉니다. 근데 보존 녹지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죠. 보존 녹지는 진짜 지켜야 되니까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보존 녹지 걔는 안 등장해요. 신도시 아무리 정말 신도시라고 해도 보존 녹지를 갈아 엎어버리면 안 되지. 됩니다. 그래서 보존을 빼고 자연 녹지 자연스럽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자연이 그리고 생산 녹지 정말 보존은 없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도시적 외에 그러면 관리 농림 그리고 관농장 그런 지역은 봤지 도시적 말고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4번에 이제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저 퍼센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 개발이 가능한 땅이죠. 근데 그 면적의 합계가 얼마요? 자, 지정 면적의 30% 초과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 이하. 그러니까 주상공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적게 돼 있어서 뭐 녹지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아야 입니다. 많아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초과나 안촉을 50%로 한다든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개발할 수 있는 주상공 저 세 개는 30% 이하로 구비가 됐을 때 그러면 거의 녹지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랬을 때 꼼짝 못하게 구역부터 먼저 정해 됩니다. 못 뛰어들게.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협의를 해서 지정하는 지역도 가능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 후에 이제 개발계획의 수립 아까 봤었던 거 한번 잠깐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4번에 나중 환지에서 한번 더 나올 건데요. 환지는 사업을 하고 돌려줘요. 근데 돌려줄 때 이게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받아라. 그래도 저 동의 요건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아주 엄청 냈었고 그리고 꼭 내보려고 하고 3분의 2에다가 가로 또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수에다가 가로 5입니다. 아니면 그냥 막 엉뚱한 소리 막 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4분의 3을 얘기를 하거나 뭐 재건축이냐 입니다. 먼저 환지는 정말 사업을 하고 교환 돌려준다는 겁니다. 돌려준다 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환지만큼은 수용 말고 수용 그냥 훅 다 모두 다 수용하니까 그런 게 없을 건데 사업을 하고 돌려줘. 그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아주 커질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토지를 갖고 있고 동의도 받아야 그래야 이제 환지 방식으로 허락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로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환지 얘기하는 거다. 환지는 토지 면적이 얼마? 면산 봐야 되고요. 면적의 얼마? 3분의 2. 그러니까 이제 땅 면적의 3분의 2 꽤나 크죠. 3분의 2 이상을 해당을 해야 되니까 요걸 사야 되고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다음에 그 토지에 토지 소유권자 이제 사람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먼저 면적을 얘기했고 뒤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얘기했어. 동의는 얼마라고요? 2분의 2 이상. 과반수 그래도 안 되고요. 2분의 1 이상. 딱 반 정도의 동의를 얻어라. 그러니까 먼저 3분의 2 정도는 매수를 하고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후에 환지 사업 하겠다고 동의를 2분의 1 이상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삼 그리고 총이 면삼총이 그걸 싹 위치를 바꿔서 앞에가 총수가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가 면적이 나오거나 저것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나는 순서를 바꿔버릴 건데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국가는 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 당연하지. 그러면 두 번째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꼭 줄여놓고 여기 동의 아까 3분의 2 그리고 2분의 1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총에서 의결을 거쳤대요. 그러면 필요가 없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 뭐 사업 조합 하면서 조합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줄에 딱 중간 앞쪽에 총회 그리고 앞에 이제 3분의 2 할 때 저 앞에 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그 3분의 2 이상 아래 의결
총회 의결을 거치면은 이런 것은 아예 안 해도 되고 그 의결로 대신하면 되니까. 그다음 이제 동의수 이제 산정 방법인데 넘겨보실까요? 자, 여기까지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1번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와. 면적도 3분의 2 와. 그리고 이제 2분의 1. 그랬으니까 뭐가 동시에 이런 거 보니까 국공유지도 제외가 아니라 포함을 해요, 포함. 이거 제외 포함, 이거 헷갈립니다. 국공유지도 다 포함해서 3분의 2야. 라고 해서 면적은 포함하되, 그죠? 포함에다가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 위에다가 제외, X. 그리고 나중에 우리 재건축에서도 볼 건데, 이거는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토지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가불병적, 배평을,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한테 다 줄까요? 아니요, 입니다. 공유자 중 한 명만에, 일단 한 명만, 하나 나와. 라고 하나.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한 사람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를 했을 때에도 뭐라고요? 하나. 1인. 그리고, 자, 4번에 보시면은 두 이상의 또 토지를 공유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 그러니까 적게 주려고. 이게 사업성이 또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죄다 지금 하나로 좀 줄여서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지분 쪼개기 이런 거하고 이제 유사합니다. 먼저 한번 문장 잘 보실까요? 공람 공고일 후에 그리고 이제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가 막 증가했을 때, 자,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었는데 요거를 101호, 201호, 301호, 자, 101호를 갑이 갖고 있고 나머지 102호부터 을, 병, 정, 무 여러 사람한테 막 팝니다. 그러면 막 재건축에서도 그러겠지만 입주권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게 이제 속칭 지분 쪼개기. 그런 거 허용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 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공람 공고일, 공람 공고 딱 나버리면 이제 꼼짝 못할 건데 그 전에 토지 소유권자를 뭐 했어요?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쪼개봐라. 그럼 어쩐다고요? 아까 갑이 하나 가지고 있었다. 한 사람이 전부. 자, 그러면 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명밖에 안 해줘. 그러니까 산정하고. 그 다음에 총수에다가 산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지금 10명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 잔물이 굴려봐야 안 돼요. 이게 이제 속칭 지분 쪼개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당연하죠. 철회해버렸어요. 안 받겠다고. 그럼 거기서는 빼야 되지. 철회. 그리고 재회.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7번째도 이제 간단해 보니까 한번 간단해 보고, 그 다음에 철회 방법 봐보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광역도시계 또 상급이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에 어찌해야 된다고요? 이게 관리 내용이잖아요. 여기에는 부합 당연히 해야 하고, 도시개발 사업이 위에 광역한테 도시군 기본계획에 안 맞다? 그러면 안 되겠지. 입니다. 거기에 맞아야 돼. 기억하셔야 돼. 무효는 아니지만은 문제된다.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면 축구장이 330개 정도 되네. 여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저거 이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되고, 우호를 많이 안 넣어봤고요. 그리고 또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래 놓고 한번 이제 기출문제 요거 보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이제, 자, 1번에 보시니까, 자, 요거 이제 나왔잖아요. 자, 요거 작년도 문제 한번 잘 봐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뭐, 어쩌고 했었던 거. 입니다. 자, 먼저, 환경보존계획. 아니죠. 저 위에 있었죠. 그리고 보건 위에 있었죠. 원형 탈모 위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4번 잘 봐야 되겠다.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세입자의 주거, 당장은 정말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 대책 당장은 어떻게 못하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4번. 요 4번이 바로 여기는 정답이었습니다. 요게 작년도 문제였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예외에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냐? 입니다. 아까 공모도 할 수 있죠. 근데 아닌 거래요. 그리고 자 2번에 보실까요? 자연녹지 지역 잘 봐라. 그리고 자연녹지에서 개발구역을 지정. 싼 땅이요, 비싼 땅이요? 싼 땅. 아주 뛰어들라고 난리가 나겠다. 그리고 3번 당연하네. 도관농장. 바로 여기서는 관리 도시적 외지역. 싼 땅 맞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아까 봤지 제일 마지막에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5번 한번 봐보세요. 이걸 22회 때 26회 때 두 번 냈었다. 저 40이 이상하지 않니?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 아닐걸? 그죠? 30 40이 뭐야? 그입니다. 40인 지역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때 아닌데 조래. 그입니다. 30 이런 식으로 속여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도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 라고 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요거는 조금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또 다음 주에도 계속 볼 겁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